방정식. 선생님 어렸을 때는 이게 조금 약간 이상하다 생각했어요. 이 단어를 들어. 왜냐면 여태까지 우리는 함수라는 걸 배웠잖아요. 함수라는 걸 배웠다. 그러니까 함수라는 걸 배우면서 좌표, 이거 XY축이 있는 걸 좌표라고 하죠. 이제 이과 갈 친구들은 나중에 공간 좌표라는 걸 배워서 이렇게 XYZ축을 배우면서 이제 입체를 배우게 돼. 근데 이제 그거는 이과 갈 친구들만 해당되는 거고, 근데 좌표에서는 X축과 Y축이 존재하면서 X에 관계된 Y점을 찍어. 그래도 우리가 도형을 직선을 이렇게 찍던가 아니면 포물선을 찍던가 이런 식으로 도형을 찍었죠. 그 다음에 아직은 나오지 않지만 나중에 이런 것도 배우거든요. 유리함수.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지? 옛날에 배웠지. 옛날. 아주 간단하게. 유리함수. 그 다음에 무리함수. 이런 걸 배우게 돼. 이런 걸 배우고 지수함수, 로그함수 이런 걸 배우거든. 근데 내가 그린 것들은 다 함수야. 그래서 규칙이 있다면 함수의 규칙은 내가 그때 얘기했나요? 세로로 이렇게 잘라서 무조건 한 점만 닿아야 돼. 잘 봐. 내가 이렇게 선을 하나 이렇게 쭉 긋겠어요. 그러면 요 선을 보세요. 한 점만 닿았죠. 요 선을 보세요. 한 점만 닿았어. 이 선도 한 점만 닿았어. 이 선도 한 점만 닿았어. 모든 함수는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만 닿는 선이 나와요. 그러면 함수야. 그거 말고 1대1 대응도 이런 규칙이 있는데요. 1대1 대응은 어떤 규칙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는 이거는 2차 함수잖아요. 함수적으로 생각을 하면 얘는 세로로 선을 그었을 때 한 점만 닿게 돼 있어. 어느 선을 그어도. 근데 얘를 가로로 선을 긋잖아? 두 점이 닿게 돼. 그럼 얘 1대1 함수가 아니야. 얘는 거꾸로 뒤집어서 했을 때 x에 하나를 넣었을 때 y는 두 개가 나오잖아요. 뭔 소리야. 틀렸지. x 하나 넣었을 때 y 값은 하나인데 y 값 하나에 대응하는 x가 두 군데가 존재하잖아요. 근데 이걸 거꾸로 뒤집잖아?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뒤집어. 왜냐면 이게 역함수잖아요. y는 x 그래프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에 x를 넣었을 때 나오는 y가 두 개야. 그럼 얘는 함수가 아닌 거죠. x가 x에서 y로의 함수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표현한다는 것은요, x 하나를 넣었을 때 y는 하나만 나와야 돼. 근데 x 하나를 넣었을 때 같은 y가 될 수는 있어. 다른 x.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해요. x랑 y랑 x1과 x2가 달라. 2가 다르지만 y1과 y2가 같을 수는 있어요. 이거는 함수야. 이해됐어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함수고요. 1대1 함수는 1대1 함수는 x1과 x2가 달라. 그러면 y1과 y2도 달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1대1. 그래서 1대1 때만 역함수가 존재해요. 이거는 2학기 2에서 배울 거예요.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역함수라는 것은 거꾸로 넣어도 함수식이 나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우리가 자판기 이렇게 뽑아 먹을 때 돈 넣고 버튼 누르면 캔이 나오잖아. 역함수는 캔을 넣으면 돈이 나오는 거야. 캔을 넣으면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런 건 현실에서는 별로 불가능하지만 함수식에서는 가능하지. 1,000원짜리 캔을 넣으면 이게 1,000원이 나와야 되는 거지. 그게 가능한 함수가 있다는 거야. 그게 역함수. 이건 이렇게 1대1 대응이 됐어. 그래서 이걸 왜 얘기하냐면 도형의 방정식에는 이런 이론이 적용되지 않아. 이런 함수의 이론이. 왜냐면 기본적으로 도형의 방정식은요, 모양을 그리는 걸 위주로 해요. 지금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직선부터 시작하지만 그 다음에 원이란 단원이 나오거든요. 원이란 단원은, 원을 한번 보겠어요. 원은 기본적으로 생긴 게 어떻게 생겼니? 원은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생겼어요. 원이 생긴 걸 모른다는 게 아니라, 원을 좌표에서 그릴 때 원의 핵심은 원의 중심과 반지름 R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이것을 세로로 잘라보겠어요. 세로로 자르면 두 점에서 나오죠? 두 점이 닿아요. 가로로 잘라도 두 점이 닿아요. 그래서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가 없어. 좌표에서 어떤 그림을 그렸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함수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야. 함수는 방향성이 일정해요. 얘들은 다 어떻게 됐다? x에서 y로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x에서 y. 그래서
y는 fx라는 형태를 씁니다. 근데 얘들은 그렇게 쓸 수가 없어. x와 y가 서로 관련돼 있어. 그래서 얘들은 f x, y라고 써요. x와 y 둘 다 같이 변하는 거야. 관련성만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방향성도 일정 정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함수적 개념으로 접근하지 않고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그냥 좌표에 있는 점과 점의 관계로서 표현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전까지는 x에 뭘 넣으면 y가 뭐가 나와 이런 x에 뭐 넣고 그 결과에 따른 y를 찾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두 점 있고 두 점 간의 관계를 본다. 거리는 몇이다. 길이는 몇 대 몇이다. 아니면 뭐 거리가 일정하다. 한 점이 있고 또 한 점인데 거리가 일정하다. 그럼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관계로서 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동해방정 단어는 함수적 관점이 아닌 이 관계 그리고 동시에 f, x, y x, y가 동시에 변한다. 이런 점을 꼭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시작이야. 한번 한번 쭉 저거를 메모해 두세요. 간단하지만 함수와 차이점 같은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도형의 방정식 단원에서는요, 어떤 그 좌표 위에 표현되는 여러 가지 그림, 형태, 그래프,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두 점 사이 관계로서 해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함수적 관점이 아니라 이제부터 두 점 사이의 관계를 해석할 수 있는 가지수는 뭐가 있는지를 본다. 가지수. 자, 그럼 우리가 배운 도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렸을 때 이거 언제 배웠는지 선생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도형의 가장 기본은 점이죠. 맞아요? 점. 점과 그 다음엔 선, 그 다음에 면,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점선면을 이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이 관계는 이렇게 생겨나. 점과 점 사이의 관계. 가지수를 지금 하는 거야. 점과 점 사이의 관계, 점과 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점점 했지? 아니, 선이라고 말을 점과 점, 점과 선, 그 다음에 선과 선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선과 도형, 그래프의 관계. 포물선이죠. 이거 포물선이라고 하죠. 선과 도형, 원의 관계. 이런 관계 생각하시죠. 자, 그 다음 단계 뭐지? 포물선과 이건 다 했잖아. 포물선과 원의 관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는 것도 있다. 여기 두 개 더 추가하세요. 점과 포물선도 있고요. 점과 원도 있어요. 점과 원도 있어요. 자, 이게 별로 이쁘지 않아요. 다시 모든 경우가 다 있네. 다시 점이 있으면 점이 기본이니까 점과 점, 점과 선, 점과 포물선, 점과 원, 또 뭐지? 일단 배우는 건 여기까지. 1학기에서 배우는 건 여기까지. 이런 관계들이 서로 간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으로 넘어가서요. 선은요. 너무 선을 했으니까 선은 다시 선과 포물선, 선과 원 이렇게 선과 선도 있네. 선과 선 이렇게 안 보여. 헷갈리죠? 헷갈린가? 색깔로 치. 어릴 때 마인드맵 이런 거 엄청 관심 많아서 연구도 많이 했는데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건 같은 종류까지 생각한다면 원과 원의 관계, 포물선과 포물선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추가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나머지는 앞에서 다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림 그리지 마세요. 이렇게 잘라서 하나씩 쓰세요.
자, 점과 점은요 어떤 걸 잴 수 있을까요? 점과 점의 관계는 뭘 잴 수 있을까? 거리, 일단 거리다. 점과 점은 거리다라고 생각해요. 거리가 점은 하나 빵 있고 얘가 뭐 방향성 있는 것도 아니고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 점과 점은 거리다. 근데 점과 점의 거리에서부터 원이 나와요. 그래서 점과 점의 거리를 재는 거에서부터 원의 점이가 나와요. 점의 뭔 말인지 알죠? 한 점은 고정되어 있고요. 한 점은 돌아다닌다고 했을 때 거리가 일정한 r이다. 이렇게 불려보면 얘는 원이 나옵니다. 원의 공식이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에서부터 나옵니다. 자, 원과 점은 무슨 관계일까? 얘는 관계는 별로 없는데 이런 건 있어요. 원 안에 한 점 중에 가장 중요한 점은요. 원의 중심점이고요. 그 다음에 원 밖의 한 점에서는요. 원의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접선을 그을 수 있어요. 이런 관계로서 약간 그거 말고 원과 점의 거리? 뭐 이런 것도 셀 수 있어요. 이것도 점이니까 두 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거리. 거리의 최대 최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모든 최소 거리는요. 가장 최단 거리예요. 그래서 얘와 얘 직선을 쭉 이으면 최단 거리. 그러면 최단 거리는 실제로 이 원과 이 점 간의 최단 거리는 이 원에서 반지름을 뺀 만큼이 이 거리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알지? 그죠? 그럼 최대 거리는 가장 먼 거니까요. 이 점과 이 점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더한 것이다. 그것이 최대 거리. x 의 미 단어생각 미 뭐지? 미니멈 단어가 생각나요. 이게 미니멈 이게 x. 자, 점과 포물선은요. 포물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꼭지점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꼭지점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 꼭지점이 평행 이동을 했을 때 뭔가 도형이 그려지죠. 근데 포물선과 점의 관계는요. 얘도 마찬가지로 접선을 그을 때만 중요하지 딱히 거리가 없어요. 특히 얘는 최단 거리를 구하기가 매우 힘들어. 점과 직선. 그래서 얘는 그냥 접선 정도 생각합니다. 점과 직선은요. 얘도 마찬가지로 점과 직선을 그릴 때는 점이 있고요. 직선 이렇게 그어서 점과 직선의 최단 거리를 구합니다. 이건 공식도 있어요. D. 점과 직선 꽤 많이 쓰인다. 그리고 보통 점은요.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을 해서 꼭 지나는 점이 존재해요. 꼭 지나는 직선이 존재한다. 선생님이 이걸 다시 오른쪽에다 목록식으로 만들어줄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직선과 직선의 관계는요. 관계가 이렇게 돼. 평행한다? 아니면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난다야. 무조건 만나는데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수직으로 만나느냐? 이렇게 일반적으로 만나느냐? 이런 관계. 이런 게. 아니면 완전 만나는 일치하는 이런 관계. 이게 직선과 직선의 관계. 근데 평행하는 사이의 거리는 한 점 찍고 점과 직선의 거리 D로 구한다. 이런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직선과 원은요. 직선과 원은 안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만났어. 두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만나는 종류가 다르다. 근데 만날 때 가장 많이 만나는 경우는요. 그러니까 직선이 가장 많이 포함되는 경우는 원의 중심을 지날 때 이럴 때 햇선이라고 뭐 이럴 때 가장 요 길이 길죠. 뭐 이런 관계. 아니면 이 접선은 항상 두 개가 한 점에서 접선 두 개가 있다. 이건 아까 그렇고요. 직선과 포물선 많이 했죠. 이렇게 했을 때 뭐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도 되고요. 접한다 두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 많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원과 원의 관계는요. 안 만난다 이거 안 만나는 거죠. 한 점에서 아니 두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 만난다 안에 포함된다 안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 이런 거. 포물선과 포물선의 관계는요. 안 만난다 있고요. 그렇죠? 한 점에서 이렇게 닿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얘는 몇 점에서 만날까요? 한 점에서 만날까요?
왜냐면 얘 둘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같은 고물상이라는 가정하에 평의 경우 한 점에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거를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일단 있다는 것만 아시고요. 실제로 필요한 공식들은 지금부터 적을 거예요. 자, 이런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래서요, 두 점 사이 거리부터 시작을 해보자. 점과 점이다. 점과 점의 거리는요, 우리가 이렇게 그냥 공중에서 이렇게 떠 있을 때는 아무것도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좌표 XY를 쓰는 순간 얘를 X를 기준으로 얼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Y를 기준으로 얼만큼 차이가 나는구나 라고 측정할 수 있잖아요. 측정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X2, Y1이라고 쓰고 X1, Y1이라고 쓴다면 요 사이의 차는 X2에서 X1을 뺀 만큼 요 거리는 X2 X1 또 요 거리는 Y2 Y1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얘는 좌표는 항상 여기가 직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요게 순간 직각삼각형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요 거리니까 얘는 직각삼각형의 뒷변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공식은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왜냐면 얘가 밑변의 제곱, 높이의 제곱은 뒷변의 제곱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리 보통 L을 이라고 쓰는데 를 루트를 씌우면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는 얘에서 그러니까 X2에서 X1을 빼든 X1에서 X2를 빼든 상관없는데 점이 빼는 방향은 똑같아야 돼. 이쪽에서 이걸 빼든가 이쪽에서 얘를 빼든가 방향은 동일하게 빼야 돼. 근데 이걸 해석하는 방법이 좀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얘는 안 배웠나? 삼각함수 배웠죠? 삼각함수 배웠죠? 아무튼 그렇다. 요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원의 중심까지 거리는요, 얘가 0이니까 그냥 하나만 쓰면 돼. 요 자리. x3, y3 했으면 x3 제곱, y3 제곱 루트다. 그래서 요런 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꽤 많이 쓰니까 이거 당연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내분과 외분은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거리. 내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분은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중학교 때 수준으로 배우면 수직선 위에서 시작을 한 거야. 여기가 1이고 여기가 5야. 5야. 그러면 1과 5 사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은 4다.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럼 우리가 한 칸, 이렇게 칸을 나눠서 이렇게 하는 거였는데, 잘 보시면 얘는 이런 공식이 완성돼요. 얘는 내가 m 대 n이라고 해봐요. m 대 n. 내가 이 점을 알고 싶은 거잖아. 이 점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길이를 셀 때 길이의 b를 세는 거야. 여기서부터 a, b 이렇게 바꿔서 내가 p의 점을 알고 싶다. a에서 b까지 거리와 p에서 b까지의 거리를 비례로서 표현한다는 거예요. 비례식으로. 그럼 a에서 p까지 거리는 p가 좀 더 큰 수니까 p-a라고 표시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p에서 b까지는 b가 더 크니까 p-b-p라고 표현할 수 있다. 얘네가 몇 대 몇이냐를 알고 싶은데 우리가 m 대 n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풀어. m b-p는 n p-a 이런 식으로 쓴다. 그럼 정리를 해주면요, mb mp는 np-na 이렇게 되는 거예요.
B 플러스 NA 이런 식으로 식을 써서 결국 P는 M 플러스 N분의 MB 플러스 NA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내분의 식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이 공식을 잘 못 외워가지고 이거를 맨날 유도해서 썼거든. 그래서 비례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도 마셔야 돼요. 비례식. 길이의 거리라고 하죠. 거리 비례식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문득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것은 수직선상에서 비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거 내분 공식을 좌표 안에서 쓰잖아. 그럼 좌표 안에 쓸 때 어떻게 하니? X좌표, Y좌표를 각각 이 내분 공식으로 쓰죠? 그래서 얘네 내분 공식을 쓸 때 어떻게 써? 어떻게 써? X1, Y1, X2, Y2 이렇게 있고 두 점이 있고 얘가 A이고 얘가 B야. 그럼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얘는 A에서 B로 가는 선분 A가 있고 B가 있을 때 내가 얘를 M 대 N으로 나눴을 때 공식은 이렇게 쓰는 거잖아요. 일단 이렇게 쓰세요. M 플러스 N 분의 M 플러스 N 분의 컴마. 그래서 이게 X, 이게 Y에 대한 식이야. M 플러스 N, M 플러스 N을 이렇게 써두시고요. 그 다음부터 좌표를 넣으시면 돼요. 좌표는 어떻게 넣냐면 크로스를 넣는다. 그래서 B의 좌표를 앞에다 써. 그래서 B의 좌표 X좌표 X2를 먼저 쓰고요. 뒤에는 X1을 쓴다. 그리고 얘는 Y2를 먼저 쓰고 Y1을 쓴다. 내가 M 대 N이라고 했으니까 MN 이걸 맞춰서 쓰는 방향성을 꼭 기억해요.